6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 판세에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됐죠. 20.62%의 투표율. 일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투표 앞에도 전망해 드렸는데 경기도가 19.0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1.59%포인트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상승폭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렇게 높아진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통설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던 젊은 층이 투표장에 나오면서 진보층에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이런 그런 통념 상식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꼭 높은 사전투표율이 보수 진영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젊은 층 지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양분돼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또 본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또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대선이었죠. 사전 투표율이 그 직전 대선이었던 19대 대선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10%포인트가량 높았었지만 결국 본투표율에 있어서는 0.1% 떨어지는 일도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사전 투표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투표의 편의성에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높아진 사전 투표율 이런 문제보다는 국민의 마음, 표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전문가들 나오셔가지고 일종의 투표 분산이다, 제1투표일, 제2투표일 얘기하시던데 이도영 교수께서는 잠깐 돌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번 투표율 최종 본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 보십니까? 물론 사전 투표율이 좀 다소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투표율이 조금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사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그런지 여야 정당들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경기도지사에서 선거전을 펼쳤는데 선거의 슬로건이요. 사흘 대장정 그리고 무박 5일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TV 프로그램처럼 짓기도 했고 그렇게 총력전을 펼쳤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를 할 수가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28일 토요일 날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남양주 하남시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권력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를 호소를 했고요. 한편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김동연 후보와 함께 용인시 방문해서 백군기 후보와 합동 지원 유세를 펼치는 등 여야 모두 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었던 만큼 후보들 역시 바쁘게 선거 운동을 펼쳤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네이밍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서남부 지역을 차례로 돌면서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안산시 유세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리고 군포, 안양 유세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서서 힘을 보탰고요. 김은혜 후보는 무박 5일 도미속이라는 주제로 늦은 밤과 새벽까지 유세를 하겠다. 그래서 막판 스퍼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후보 역시 취약적이라 할 수가 있는 김포, 하남시와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서 유세 활동을 펼쳤는데요. 시군별 맞춤형 정책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다 돌겠다. 그게 약 한 1,000km가량 됩니다. 예. 강행군을 통해서 파란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파란 30일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경기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첫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분주하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어딜 가느냐, 어떤 일정에서 어느 지역을 먼저 가느냐, 두 후보 모두 다 취약 지역으로 먼저 잡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그렇고 최근에 여론조사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격전지. 앞으로 이제 두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이기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등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혼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를 좀 노리는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추세선이라고 하죠. 여론의 흐름, 추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의 추이에 비춰볼 때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 내지 조금 하락세 있지 않나.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다소 유리하지 않겠다는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반등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김은혜 후보의 추격을 저지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연 후보의 장점이죠. 경제 전문가, 안정감을 강조를 하면서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또 이재명 전 지사였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위 집토끼 단속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은혜 후보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현재 분위기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선거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곳의 기초단체장, 시군, 군수들 관심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판세. 각자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면 광역은 많이 하는데 기초단체장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 초반 국민의힘에서는 한 13곳. 31개 중에 13곳. 그리고 민주당은 총 11곳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우세 지역이 좀 줄어들면서 경합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총 경기도 내 31곳 중에서 2곳에 그쳤던 이제 국민의힘이 경합 지역을 포함할 경우 한 23곳의 승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예상대로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은 전체 경기도 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을 당선을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민심을 집중 공략을 해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고양, 군포들까지 승리해서 석권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허니문 효과, 국정 안정론으로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점에 있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당선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민주당 역시 좀 불안한 국민의힘 우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정권 견제론, 인물론을 들면서 경합 지역을 포함해서 최대 19 정도까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기존의 단체장들이었었기 때문에 조직력이 잘 갖춰 있는 거 아니냐, 이들을 적극 활용해서 총동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당선자 수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경합 지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격전지로 분류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인천 지역의 판세도 이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이제 20.08%로 6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계양구를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나타낸 그 효과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격전지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의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20.08%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6대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20%대를 사전투표율이 높인 데가 바로 인천 지역입니다. 원래 인천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은 뭐 사전 투표율이 전국 사전 투표에 일단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위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볼 수가 있지만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전국 사전투표율 상승분에 비해서 인천의 사전투표율 상승분이 3%가량 좀 높아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특히 계양구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 볼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인천에서 계양구는 더더욱 낮은 지역이거든요. 예. 전체 10개 군구에서 9위에 해당할 정도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히 낮은 지역이 바로 계양구입니다. 계양구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6.5%포인트나
선거 투표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10개 군구에서 상위권에 랭크를 했는데요. 즉 계양구의 사전 투표율 상승이 곧 이재명 위원장의 뭐 지지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미지수라 볼 수가 있겠지만은 대권 후보였었고 이런 이 위원장의 계양을 출마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높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분도 투표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천시장 후보들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 유권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총력전 펼쳤습니다. 요새 현장 분위기 아무래도 선거 마지막이니까요. 점점 뜨거워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일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이다 보니까 인천시장 후보들이 선거 전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야유회 가지 않습니까?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전을 각 시장 후보들이 펼쳤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주일 오전, 오후에 교회 두 곳을 예배를 한 이후에 인천역, 차이나타운, 그리고 신포동 로데오 거리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중구에서 유세 활동을 먼저 펼쳤고요. 이후 연수구 송도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한 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유정복 후보 역시 동선이 박 후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두 곳에서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남동구에 있는 인파가 많이 모여 있는 대공원, 인천대공원에 갔다가 또 다시 연수구 대형 쇼핑몰에서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같은 연수구죠. 동춘동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요. 다시 저녁에 남동구로 가서 유세를 이어갔고요. 이정미 후보 역시 연수구 청량산에서 등산객들에게 인사하는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인천역 차이나타운에서 유세 활동을 펼쳤고요. 또 연수구는 또 이정미 후보의 또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연수구의 송도 국제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선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열정적인 선거 활동 지금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인천시장과 함께 10개 지역에서 군수 그리고 구청장 선거도 치러지는데 각자 이제 여기도 경합 지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속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판세도 경기 지역 판세와 비슷한 양상을 흐르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사전투표를 앞두고 인천에서 10곳 중에서 4곳의 지자체장은 우리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8곳이나 우리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각 시당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기초단체장 선거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각 당의 지지율과 지난 대선 결과만을 두고 볼 때는 남동구와 중구가 최대 접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야 5대5 내지는 6대4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전선이 인천 서부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부평과 계양, 이 경합 지역,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 아성이라고 불리는 계양, 부평까지 흔들리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계양구에서는 이재명 효과, 그리고 부평구에서는 지금 현역 구청장인 차준택 청장이 물론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계양, 부평 역시 민주당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볼 정도로 좀 경합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부평, 계양이 최대 접전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양, 부평 민주당 입장에서 일종의 유리한 지역이라고 그 전에 다 분류해 놓은 지역인데 여기서 득표율도 어떻게 나오고 승리도 중요하겠지만요. 득표율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 계양구울 보궐선거 최대 관심 지역구죠.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하면서 마치 이제 계양부터 해서 서구까지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까지 해서 강남처럼 개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각 당 대표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합세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김포 이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김포광 이전 공약은
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제주까지 여러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뭐 서울 강서라든지 김포, 뭐 계양을 아우르는 수도권 서북 대개발이 통해서 뭐 해당 지자체는 물론 뭐 반기고 좋을 수 있겠지만은 기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의 제주도행이 줄어들게 돼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제주도, 그리고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즉 전국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많은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이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또 먼저 제주에서 민주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총공세를 벌이면 벌일수록 자기 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흐른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뭐 제주도라든지 뭐 경기도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위원장이 고민 끝에 대선 공약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을. 네. 하지만은 김포공항 이전을 이번엔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입장을 번복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가세가 되면서 지방선거 전체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까지 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재명 위원장이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 이제 이해관계는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남은 지방선거 수도권 판세에서 막판 변수 한 1분 정도 좀 짚어볼까요? 뭐 변수 중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니문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는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라고 기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중도층, 젊은 층의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로지르는 최대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물보다는 구도가 더 주목되는 선거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